자, 그냥 이어서 그냥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 이제 요 얘기인데요. 이제 그 복희도 그 원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주자의 얘기입니다. 원도와 같은 거는 즉 보름직 이와 같아야만 바이아우로 음양, 소장, 차제. 음양의 소장은 줄었다, 늘었다. 차제는 순서입니다. 음양의 순서를 제대로 볼 수가 있다. 했던 얘기 연장이죠. 지금 이 복희도의 원도를 보면요. 계속 양유, 음유가 생겼다 없었다 이게 계속 순환이 되잖아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이런 얘기도요. 계속 얘기하자 그냥 이렇게 써 있으니까 단순한 거고 당연하지 않냐라고 하지만 이 당시에 그 천년 전, 뭐, 천 몇 년 전이야. 이 당시에 이거를 나름대로 연구해서 딱 밝혀낸 거 쉽지 않다고. 이 당시에 대단한 노력했을 거야, 아마.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니나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자신 있게 쓰지.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내 생각입니다, 그냥. 자, 이제, 뭐, 이건 그냥, 이 부분에도 하실 말씀 있는 사람들. 아니면 통과? 네. 네, 자, 통과합니다. 그냥 통과합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진께는 이량이다. 진하려니까 양유가 하나니까. 택계와, 리께와 택계는 이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요걸 내가 그냥 표현상 괴를 좀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 진께는 그냥 마치 괴가 있어서 이걸 보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자, 봅시다. 진께는 이량, 양유가 하나니까 이량, 이해되죠? 근데 리께와 택계, 리께와 택계는 이양이랴, 두 개의 양이랴.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이양이라고 하는 게. 양유가 두 개 있죠, 여기. 여기도 양유가 두 개 있죠. 쉽게 말하면 단순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유가 몇 개냐? 라고 했을 때는 리께와 택계는 양유가 두 개. 건께는 당연히 뭘까요? 건께는 당연히 양유가 세 개겠죠. 여기는. 그죠? 그러니까 건께는 삼양이다. 아주 심플한 겁니다. 또 손께는 거꾸로니까 음유가 한 개. 감깨와 감깨 음유가 두 개, 곤깨는 세 개. 자, 그런데 이 얘기까지 쉬운데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아주 심플하게 진깨는 양유가 하나, 리깨와 치우르나 택깨는 양유가 두 개. 요건 그죠? 한 개, 두 개, 그다음 세 개예요. 그러면은 한 개에다가 두 개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세 개. 이게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더 빨리 된다는 얘기죠. 자, 한 개에다가 그다음에 확 더 늘죠. 자, 단순하게 한 개, 두 개, 세 개라는 것도 있습니다만 가속도가 붙어서 더 빨리 진행이 된다는 의미가 내포된 이 안에. 여기는 반대로 음유가 한 개였다가 두 개, 세 개 넘어가는 것 같아. 가속도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배열뿐만이 아니라 양이 축적되니까 더 빨리 확 넘어가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여기는 우리가 그 가스레인지에 후라이팬 달군다고 생각하면 편해요. 불을 처음에는 서서히 달궈주죠. 그죠? 불판이. 그랬다가 달궈지기 시작하면 확 터들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런 뜻이 이 안에 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통과? 네, 통과.
자, 비록 스스로 초보는요, 조금씩이란 얘기야. 그 왕초보. 약간 초보라는. 약간 안배는 그 편안하게 배열한 거니까, 알맞게 배열한 건데. 편안한 배열이니까, 그 사람 맞춤형 배열. 그러니까 안배한다 그러죠. 사람을 좋은 대로 안배한다. 이런 얘기, 일을 안배한다 이런 얘기하죠. 그래서 안배하는 겁니다. 비록 이렇게 했으나, 잘 안배를 했으나, 그러나, 자연의 이치가 아닌 것이 없더라. 사실은 인위적으로 기회를 배속한 건 맞아요. 그런데 자연의 이치가 그냥 다 들어맞다라는 거죠. 고로 믿어라. 예. 그래서 동지서부터, 동지서부터 하지에 이르기까지 그 순이 되고, 대부분 이거는 그 앞에 역수, 거꾸로 그 수를 헤아리는 것과 상반되더라. 이 얘기는 뭐죠? 아까 계속 반복되는 얘기죠. 원도의 좌측은 뭐라 그랬죠? 순, 역, 이생직계, 미생직계 이런 얘기 했었죠. 순, 역. 이 얘기입니다. 동지서부터 하지는 여기까지니까. 여기는 순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수와는 반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지금 했던 얘기 연장입니다. 계속 반복적인 거죠. 통과? 네, 없습니다. 예. 통과. 여기는 팍팍 나가도 돼. 이거는 이제 우측입니다. 원도 우측이니까 미생직계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이생직계로 가더라. 반복적으로 얹었다. 이거는 미생에서 이생, 미생에서 이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이것도. 자, 이것도 지나가겠습니다. 음, 음. 자, 하지서부터 동지에 이르기까지는 역이 된다. 이건 금방 이해되시잖아. 하지서부터 동지, 원도의 우측, 역, 순역. 금방 이해되죠? 네. 계속 반복적인 거예요. 하지서부터 동지에 이르기까지는 역이 되는 것이니 앞에서의 역수와 같은 것이다. 횡도에서의 역수를 말하는 거예요. 횡도와 같은 것. 원도의 우측은 횡도하고 똑같잖아요. 그죠? 역이니까. 이 얘기입니다. 이것도 반복입니다. 그 좌우는 왼쪽과 오른쪽은 이제 그 지금의 그 천문에서의 설명에서의 좌우와 다른 것, 다른 것이니 그 대개 가운데를 쫓아서 처음을 나눌 것 같으면은 좌우에 세력이 있을 뿐이다.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말할 때 그 요렇게 표현할까요? 원도에서는 사실은 그 왼쪽 오른쪽 이렇게 이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떨까요? 왼쪽으로 좀그 낮밤이 이게 기준이 이걸로 삼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괴상이나 그림상으로는 이렇게 따집니다만 보통은 이렇게 따지죠. 낮밤은. 그죠? 그 얘기입니다. 음. 그래서 그 표현을 여기에 평만조 있거든요. 요거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를 한 분이 좀 읽어봐 주실까요? 위치는 어디냐면은 그 49쪽, 간행부 49쪽 그, 그 꼭대기 쪽 윗부분입니다. 한 분이 읽어봐 주시지, 이 부분. 천문으로 보면. 천문으로 보면 음, 아침에 동쪽에서 해가 뜨고 저녁에 서쪽으로 해가 지는 곳으로 낮과 밤이 구분된다. 그러나 선천도의 원도에서는 자방과 오방을 기준으로 나누어 좌측에는 초요가 모두 양요인 괴가 배속되고 우측에는 초요가 모두 음요인 괴가 배속되는 차이가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원도의 좌측은 하나의 양효이고 우측은 하나의 음효인 것과 같다. 음, 이것도 이렇게 지금 했던 얘기 연장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연현상에서는 이때부터 밝아져요. 그죠? 동쪽서부터.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자연현상에서는 동쪽에 해 뜨고서도 밝아져요. 그런데 원도나 이런 그림에서는 이미 밤 12시부터 양해균이 있다. 다만 안 드러난 것뿐이다. 조짐이 있는 거다. 왜냐면 우리는 조짐을 더 중시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침 6시 해가 뜨고 밝아지죠. 아니면 새벽 5시든, 그죠? 근데 밤 12시부터 사실은 양해균이 있는 거다. 다만 안 드러난 것뿐이다. 이렇게 강조. 또 밤이 깜깜해지는 거는 저녁 때부터예요. 그죠? 해가 떠올 때. 하지만 그 조짐은 낮 12시부터 사실 조짐이 있는 거다. 어두워지려는 조짐이. 미리미리 준비해라. 라는 것이 메시지를 줘야 학문이 되겠죠. 그래서 그림이나 모든 이런 데서는 밤 12시부터 기운이 생긴다. 낮 12시부터 음의 기운이 생긴다라고 배속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이 뭐 천문에서의 뭐 좌우하고 다르다 뭐 이런 진짜와 그 가상이론과 현실의 좀 차이 오차인 거죠. 오차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레이더로 말하면은 그 비행기가 오기 전에 레이더로 미리 알잖아. 한 10분 전에 비행기가 도착했습니다. 레이더로 알잖아. 이런 거라고 그럴까요? 그 그다음에 이 부분도 재밌는데요. 이제 내가 계속 우리가 얘기한 거지만 이런 부분들 그 그 예전에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걸 계속 헷갈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건데요. 한번 요 부분 다시 이왕 그 다음 문장 이왕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책의 이왕 선생이 말한 거거든요. 이황은 천문은 동쪽에서 좌쪽으로 가는 것을 좌선, 시계 방향인 왼쪽으로 선회함이라 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우행, 오른쪽인 시계 방향으로 감이라 한다. 이제 북쪽에서 동쪽으로는 좌가 되고 남쪽에서 서쪽으로는 우가 되기 때문에 원도의 좌우와 천문의 좌우가 다르다고 하였다. 음, 라고 하였다. 즉 자방, 정북방위를 기준으로 동쪽에서 남쪽으로 거쳐 서쪽으로 가는 것을 좌선이라 하였고 이는 시계 방향이고 오방, 정남방위를 기준으로 서쪽에서 북쪽을 거쳐 동쪽으로 가는 것을 우행이라고 하였는데 이 또한 시계 방향이다. 즉 기준의 차이로 인한 것으로 같은 시계 방향이라 하여도 자방을 기준으로 볼 때 좌선이고 오방을 기준으로 보면 우행이라고 한다. 음. 우리가 몇 번 얘기했던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느냐? 사실은 퇴계 이황 선생이 쓴 글인데 퇴계 이황 선생 이 글을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오역이 되거든 이해를 못하거든. 그리고 이걸 계속 강조를 했어요, 사실 예전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또 공부하던 거 이게 그 퇴계지까지 찾아서 이번 넣었더라고. 지금 다시 보니까 아, 옛날 이거 뭐그참 이것저것 다 뒤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잠깐 읽고 넘어갔습니다. 자, 북쪽서부터 동쪽은 왼쪽이 되고 남쪽서부터 서쪽 오른쪽 돼. 이거 이해됩니까? 지금 아까 퇴계 선생님 말이거든 이게. 반복한 얘기인데. 자, 왼쪽 북쪽서부터 동쪽 왼쪽 오른쪽 남쪽에서부터 오른쪽 우쪽. 그러니까 좌우의 개념이요. 내가 서 있으면 약간 비스듬히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석굴암도 그렇고 어딜 가 보면은 기준을 어떻게 하냐면요. 내가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요. 내가 정면 이렇게 약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동남쪽
동남쪽을 쳐다보게 서요. 내가.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동남쪽으로 보는 게 제일 낫잖아요. 그죠? 딱 남향보다는 약간 동남향이 더 낫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남향을 바라봤을 때 왼쪽, 오른쪽. 그렇게 되면 이쪽이 왼쪽이 됩니다. 좌. 이런 쪽 우가 되고. 왼쪽, 오른쪽 이렇게 돼. 쉽게 말하면 정면 남쪽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동남쪽으로 봅니다. 그래서 석굴암에도 사대천왕 있잖아요. 사대천왕의 배열이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사대천왕 동서남북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짝 뒤로 오면은 사대천 앞에 딱 동서남북 딱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옛날 방위도를 보면은 약간 다시 말하면 약간 동남쪽을 봤을 때 좌우의 컨셉입니다. 그것이 주역도 나오고 퇴계 선생들도 얘기를 했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갔습니다. 자, 통과합니다. 네, 자, 또 말하기를 역이라고 하는 역수라고 하니 라훈이 그 역수는 뭐라 그랬죠? 수를 미루어서 헤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미래를 예측한다고 그랬지. 이것 때문에. 여기는 이해되시죠? 이런 것이라니 강절설, 강절은 누구죠? 소강절이죠. 소자. 소강절의 설명으로서 바야흐로 가히 다 통한다. 소강절 설명으로서 다 땡이다. 다 설명이 가능하다. 다만 방도는 방도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지게 방도는 즉 한 방향으로서 모두 역이 되는 것이고 또 원도로서 볼 것 같으면 만약 원도로서 볼 것 같으면 다만 그 일반 하나의 반만 역이 되는 것이니 그런 것이니 그 왜 그런지는 모르겠도다. 이게 참 이게 그 이 사람은 그냥 완곡하게 표현 사실 할 말은 다 했으면서 완곡하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뭐야 횡도는 다 역이고 원도는 순과 역이 반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계속. 그런데 뜬금없이 참 자, 주자도 참 이상해야 일건 다 얘기해 놓고 자기는 불지여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 내가 보기에는 겸사롭게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설명은 다 해놓고 왜 그런지 모른다고 내 생각에는 그래요. 그냥 주자 얘기입니다. 다 이게. 혹시 또 이 부분에서 하실 말씀? 여기는 그 평만주를 잠깐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너무 길어서 좀 생략을 하고 이 부분만 하고 자 일단 이 부분만 먼저 읽고 자 이 부분 참 많이 했던 겁니다. 수왕자, 수가 이미 지나간 거는 순이라고 그러고 이제 지나간 걸 세는 거니까 지뢰자, 미래를 아는 거, 올 것을 아는 거는 역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기 때문에 역은 역수하라. 이거 해석 제대로 됩니까? 와요? 자, 예전 거는 순이고 앞에 걸 아는 건 역인데 왜 역은 역수라고 그러지? 과거를 알고 현재를 아는 거야? 미래를 안다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논쟁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화두를 던진 건데요. 물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다음 해석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제 그 다음 요 부분은 시간상이고 요거는 요거 이 부분을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디냐면은 단행본 50쪽 아래입니다. 하단 왜 이런 논쟁을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거는 왜 이러한 논쟁이 나왔을까? 원도의 좌측은 진사, 리삼, 태이, 건일의 순서로 음, 진행되므로 이는 역이 아닌 순이다.
그런데 설계전에서 역은 역수라고 하였으니 원도의 좌측에서 맞지 않는 모순이 생긴다. 이를 어떻게 네. 해석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다가 소자가 원도의 좌측은 양의 기운이 점점 커져가는 것으로 주자는 해석한 것이다. 즉 진께는 양요가 1개, 리께와 태께는 양요가 2개, 건께는 양요가 3개이니 이는 곧 1개, 2개, 3개가 되어 원도의 좌측도 역이 될 수 있다고 보면 설계전에서 역은 역수라고 한 것이 원도의 좌측에서도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짚고 나면 할 말이 많아진다고. 자,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공부한 거는요. 자, 원도에서의 좌측은 순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오른쪽은 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체가 다 역은 역수라고 하냔 말이야. 이건 해당이 안 되잖아. 좌측은. 오른쪽은 해당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고민이 된 거지. 그래서 억지를 갖다 붙여서 과연 이제 억지 해석이지 어떻게 보면. 억지 해석을 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생집계와 미생집계라면 당연히 순과 역인데 양유의 기준으로 본다면 양유의 기준으로 본다면은 양유가 1개, 양유가 2개, 3개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양유로 보면 1개, 2개, 3개로 만들어 나가잖아. 없는데 만들어 나가. 그 양유의 기준으로 보면은 역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자, 죄가이면 만들어진 걸로 보면 다 순이야. 당연히 원대 좌측이니까. 그런데 양요가 1개, 2개, 3개 없는 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러면은 양요의 컨셉으로는 역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이지. 고로 사실은 순과 역이지만 이것도 역, 이것도 역. 그래서 주역 자체가 다 역은 역수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된다는 거지. 라고 주장을 한 거야. 헐.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억지스러운 게 있죠. 그죠? 좀 억지스러운 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시죠. 근데 그게 순과 역에서 음. 그 역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죠? 실제로 그것이 실상을 풀어나가는 법이니 그냥 전체를 역 자체가 전체 그 역수로 하고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은 종합적인 도달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니 그냥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좀 약간 이제 아까 양유가 들어가는 걸로 약간 억지스러운 게 있어. 그러니까 그거 아니라 지금 이 교수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의미로 순역인데 전체로 봐서는 미래를 낮추는 컨셉이다라고 네. 넓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교수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굳이 또 따지는 사람 입장에서 이걸 또 따지고 그래서 그거 굳이 따지는 사람이 있거든.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이런 논리를 동원한 겁니다. 네네. 이럴 때 권 선생님 한마디 해. 오늘 권 선생님 너무 바쁘셔. 예. 그러니까 너무 힘드셔서 내가 네. 차마 말을 못 붙이겠어 지금. 네. 쉴 때는 쉬어야 되거든. 이런 힘들 때는. 그러게요. 자, 또 혹시 하실 말씀? 이게 좀 적당한 말이 될지 모르겠는데 음, 사실은 이게 정서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는 어떤 차이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세상의 이치를 말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건 그렇죠.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세상의 이치가 잘못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잘 맞는 건데 그걸 너무 논리적으로 또는 너무 수사적으로 딱딱 끼워 맞추려다 보니 어떤 면에서는 좀 반대로
오히려 격을 더 떨어지게 하는 느낌도 좀 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이치를 너무, 그러니까 사실은 세상의 이치가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딱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은 어찌 보면 그전에 인제 그 권사님도 계속 말씀하신 거 비슷한, 그래서 제가 동조됐던 것도 뭐냐면, 야 이거 너무 그렇게, 그게 어떤 논리냐면, 저희가 1 더하기 1은 1이 될 수 2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되게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거를 꼭 너무, 우리가 원래 그런 함의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1 더하기 1은 2도 되고 3이 되는 경우와 4이 되는 경우, 5 되는 경우를 다 설명하려고 그냥 열어 놔둬도 되는데, 그래서 오히려 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야 이거 좀 쪼금 좀 오히려 일종의 좀 반감이 좀 생기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저는 자꾸 들으면서. 너무 아다리를 맞추다 보면 그런 또 모순점이 생겨요. 말씀하신 대로.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또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했느냐. 잠깐 이거 지우고 하겠습니다. 이 정자가 한 말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성인, 그러니까 보피 씨나 이런 분은 단순하게 뭐 이런 식으로 문자만 표현했어요. 그죠? 아니면 뭐 괴만 이렇게 그려냈어요. 그죠? 원도로 그리거나 행도. 그런데 이것이 문자는 없지만 단순히 심플하게 됐자면 여기 모든 이치가 더 숨어 있다는 거야. 오히려 사람이 글을 설명을 했어. 갖다 붙이고 설명한 건데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도와 멀어지더라. 핵심과 괴리감이 있더라. 제대로 모르고 떠들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선종에서 그래 분리 문자로 표현하는 순간 오히려 도가 훼손된 거야. 주역도 그렇다는 거야. 그런 줄.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두 가지 컨셉. 하나는 마음을 정갈하게 해서 괴를 보고 느껴야 되는 게 있고요. 그 하도 낙서를 보고 글을 보고 느껴야 아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선조들이 글 쓴 것들 열심히 봐서 아는 것도 중요하고, 두 개가 다 중요합니다. 뭐 옳다 틀리다가 아니라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사색을 필요하고 하나는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근데 도를 안다는 도를 알 때는 글에 너무 얽매이지 말아라. 핵심을 봐라. 핵심을 봐라. 그럼 이 속에는, 그래서 아주 극단적으로는 도 닦는 사람이 원 하나 탁 그리고 도 닦잖아요. 그거 봤어요? 네. 이 모든 이치가 원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봐야지. 근데 그래도 공부를 하고 봐야 원이 보이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원 하나 있으면 무슨 뜻이겠어.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또 주역에 써 있어요. 나중에 독법에 보면 정작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훈 교수 말대로 그걸 또 지적을 합니다. 그대로.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아, 이거 뭐 정자 수준이 되는데 우리 이훈 교수 수준이. 안 졸겠습니다. 자, 통과합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주자말이 끝났고요. 이제 서산채 씨의 말입니다. 서산채 씨는 주자와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고 제자입니다. 뭐 같은 그래서 주자의 설명을 미흡한 거를 서산채 씨가 하는 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자가 한 말에 보충 설명이라고 할까요? 굳이 말한다면 같은 흐름인데 더 미세한 것들 조금 더 보충해 준다. 자, 보겠습니다. 서산채 씨가 말하기를 그 법은 자중, 이건 이해되시죠? 자중은 자방의 가운데, 그 원드 자방의 가운데로서부터 오중, 오방의 가운데 이르기까지 다 양이네. 이건 금방 이해되시죠? 그죠? 원도의 좌측이니까.
양이니 초사효는 처음에 4개의 효는 모두 양이며 중간과 중간에서의 앞에 두 개의 효는 음이고 뒤에 2개의 효는 양이며 위에 하나의 효는 음이고 2개의 효는 양이고 세 번째 효는 음이고 4번째 효는 양이다. 이거는 괴를 보면 이해가 금방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막 뭐라고 써 있지만 사실 괴에 있는 순서거든요. 이게 내 그림이 시원찮아서 사실은 앞에 이 그림을 이게 참 이거 어디 갔어? 사실 이걸 보면 이해가 돼요. 이게 사실 근데 그림이 흐릿해서 그렇습니다만 이 초요, 여긴 초요는 다 이게 요 부분 보입니까? 내 몸 움직이는 거? 여기 칸이 6칸인데요. 그 6효, 그러니까 괴를 표현하는 건데 요 처음 하나는 다 양입니다. 그죠? 초요가 양이듯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음과 양입니다. 이해되시죠? 세 번째는 음양, 음양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음양 더 좁아지죠. 그죠? 6번째 음양 이렇게 가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요게 누적이 될수록 요게 좀 빨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처음에는 양가 조금씩 움직이다가 나중에는 확 많아집니다. 여기가. 누적이 돼서. 그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요 바둑돌 같이 바둑돌이라고 하면 이거 뭐라 그래 벽돌 같이 생긴 거 이렇게 해서 이해하면 빨라요. 이게. 요걸 설명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게 그림이 시원찮아서 종이는 있습니다만 파일이 없어요. 이게. 그리고 새로 그리질 못했는데 요걸 하면 정말 맞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12지를 아니 24절기를 표현을 못해서 이렇게 한글로 이게 내가 글씨 뭐 대안이 이렇게 썼습니다만 요거하고 달의 움직임 달이 보름달 하얀달하고 맞으면 이게 딱 맞게 돼 있어요. 이게 요 흐름하고. 근데 이건 이제 우리가 공부하다가 쓴 겁니다만 그림을 못 구했어.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장황하게 썼으니까 사실 이 그림 이야기예요. 사실은 설명한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는 이제는 거꾸로겠죠. 초요는 어때? 우방 오른쪽 방은 초요는 다 음이죠. 당연히. 두 번째는 양, 세 번째 어떨까요? 양음이 되겠죠. 네 번째도 양음 이렇게 돼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초기에는 양이 많다가 점 이쪽으로 갈수록 음이 점점 더 많아지죠. 누적되니까. 여기 이해돼? 자, 원도에서 다시 얘기하지만 원도가 이렇게 흘러갈 때 양이 처음에 생겨났지만 점점 가속도보다 좀 양이 확 많아진다. 마지막에는. 음이 생기지만 처음에 쭉다가 나중에 많아지는 거랑 같대. 그래서 태극을 그릴 때 이런 거 기억나시죠? 상징적으로 그리는 게 이렇게 그리는 게 있어요. 거꾸로 그렸다. 거꾸로. 네, 헷갈리네. 좀 반대로 했는데, 예, 이렇게 왜 어렵냐? 왜 이렇게 어렵지? 아, 참. 미술 실력 뽀록나네, 이거. 어, 이렇게 하면 음이
여기서 조금이지만 와장창 생기고 처음 시작은 조금 했지만 와장창 생기잖아요. 그죠? 이런 식. 그러니까 이걸 방위를 조금 더 틀어야겠지. 근데 이게 잘 안 되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거를 설명하는 얘기예요. 이거 사실 문장 길입니다만 사실은 심플한 겁니다. 아유. 찾기가 안 되네. 이걸 넘기고. 그래서 지금까지 요거는 뭐 심플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읽어보시면 도표를 보고 이해 보면 금방 되거든요. 이거는. 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더라? 여기. 또 오중에서부터 자중에 이르기까지 의미니 이제 여기 원도의 우축이니까 음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 네 개의 효는 음이고 가운데 앞에는 두 번째는 그 양이고 그 다음에는 음이고 위에 하나의 효는 양, 두 번째는 세 번째는 양, 네 번째는 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 중에 있어서는 위에 두 개의 효는 즉 선음이 후야 처음에는 음이었지만 나중에 양이 되는 것이니 이래서 양생의 요 얘기 나옵니다. 이건 중요합니다. 양이 음에서 생긴다. 결국은 또 음에 있어서는 위에 두 개의 효는 양보다 먼저 양이 먼저고 뒤에 음이 있으니 음이 양에서 생겨난 것이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서는 그 진께서부터 시작해서 곤께 끝나는 거는 음양에 소식한 것으로 수로 삼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혹시 여기에서 또 하실 말씀? 그래서 요거는 다시 얘기하지만 요거 평만적으로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아까 그림을 보는 거 설명한 것 뿐입니다. 이게 처음에는 했던 그 얘기니까요. 뭐 지금 했던 얘기의 반복입니다만 그냥 그 아까 쉬어가는 정리한다는 면에서 한 번만 읽어봐 주시죠. 한 번은 여기는 어디는 53쪽 중간 부분입니다. 복귀파괴 운행은 한 번 읽어봐 주시죠. 복귀팔계도의 운행은 진께부터 시작하여 건께를 거쳐 곤께에 이르는데 이는 음이 커지면 양이 작아지고 양이 커지면 음이 작아지는 법칙에 의거하였다. 원도 좌측의 경우 양의 입장에서 보면 점차 커지지만 음의 입장에서 보면 점차 작아지는 과정이고 원도 우측의 경우 음의 입장에서 보면 점차 커지지만 양의 입장에서 보면 점차 작아지는 과정이다. 음양이 소식한다는 것은 음과 양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커졌다 줄어들었다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랜만에 친구의 소식을 들었다고 할 때도 이 단어를 쓰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활동을 못하는지 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는 의미이다. 이왕이면 나쁜 소식보다는 좋은 소식이 좋은 것이다. 우리가 그 사람 소식 들었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소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음과 양이 커졌다 줄었다 하는 사람의 그 이제 살아가는 양태죠.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네, 그 얘기. 그래서 소식 들어서 하는데 이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너 소식 들 이거 그 주역이 있야 하면은 넣어서 좀 잘난 체 할 수 있죠. 뭐 묻자고 한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더 나가면은 한 파트 끝이거든요. 하나만 더 나가고 끝만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쌍호씨 보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쌍호 씨가 말하기를 관차도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원도를 볼 것 같으면은 네 개의 정괴가 나옵니다. 정괴. 이 정괴가 나옵니다. 정괴는요. 정괴가 나오고 반괴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요. 정괴라고 하는 거는 올바를 정자니까 괴를 앞뒤로 뒤집어도 똑같은 겁니다. 그걸 정괴라고 그러고 반괴라고 하는 거는 뒤집으면 다른 괴가 되는 겁니다. 자, 예를 든다면은 예를 들어서 감괴다. 그러면 앞뒤로 뒤집어 봐요. 똑같죠? 뒤집어 봤자. 요거를 이렇게 뒤집어도 똑같잖아요. 그죠? 이걸 정괴라고 합니다. 올바르다. 사람이 뒤집어도 똑같다. 그런데 간괴다. 이건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진괴가 되겠죠. 괴가 달라집니다. 요거를 이렇게 뒤집었어요. 그죠? 이걸 뒤집었다. 뒤집으면 달라지는 거. 반괴라고 합니다. 다시 정괴라고 하면은 뒤집으나 똑같은 거. 정괴. 그러면은 뒤집으면 달라져. 그러면은 우리 딱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은 꾀일까? 정꾀가 좋을까? 반꾀가 좋을까? 상식적으로 봐도 뭔가 바를 정도로 좋을 것 같지, 그죠? 그래서 이 정꾀를 더 좋게 봅니다. 괴가 나왔을 때. 왜?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아, 그래. 너 좋은 꾀니까 동서남북 배치할 때 어디다 배치할까요? 정방, 동서남북에 배치할까요? 동남쪽, 서남쪽, 측방에다 배치할까요? 당연히 정방에 배치를 하겠죠. 좋은 거니까. 그죠? 그런 컨셉으로 딱 보니까 동서남북을 딱 봤을 때 밑에는 곤괴도 뒤집어도 똑같잖아. 건괴 똑같잖아요. 리괴 어때요? 뒤집어도 똑같잖아. 감괴 뒤집어도 똑같잖아요. 동서남북 딱 맞네. 이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뭐다? 진괴죠. 진괴를 뒤집으면 뭐가 돼? 간괴가 되죠. 그래서 뒤집으면은 이거는 손괴예요. 손괴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택괴가 되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진괴를 뒤집으면은 이게 된다. 간괴가 된다고 하고 손괴를 뒤집으면은 택괴가 된다고 하는데 반대로 간괴를 뒤집어서 진괴가 된다. 택괴를 뒤집어서 손괴 이렇게는 안 해. 왜 그럴까? 자, 다시 진괴를 뒤집으면은 간괴가 되는데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간괴를 뒤집어서 진괴 이렇게는 표현을 안 해. 또 택괴를 뒤집어서 손괴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손괴를 뒤집어서 이렇게는 표현을 해. 왜 그럴까요? 수수께끼. 장남 장녀 어? 소남 소녀. 장남 장녀 소남 소녀 걸려있나요? 이거는 장남, 이거는 초남이 되고, 이거는 장녀, 소녀. 그래서 그렇다. 소남이 장남이 될 수 없는. 그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장남이 우선이기 때문에 장남으로 그렇게 표현하게 돼요. 맞아요. 맞고 또 하나는 원도에서 기운이 바뀌어지는 때가 이때죠. 진께 시작되는 때가. 음요
원도 오른쪽에서 시작되는 게 손께죠. 여기서 시작이 되니까. 즉 기운이 바뀌어지는데 시작하는 거. 그게 사실 장남의 컨셉이지, 그죠? 기운이 바뀌어지는 게 처음인 시작이니까. 음요가 처음 시작하는 거고 장녀가 생겨 기운이 바뀌니까 손께 맞죠. 그러니까 조남현 선생님 지적이 딱 올바른 얘기죠. 중요한 거는 뭐죠? 기운이 바뀌는 터닝 포인트를 더 중시한다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를. 그래서 진깨가를 기준으로 굳이 진깨와 관계 누굴 더 우선할까? 진깨를 우선하는 거고 택깨와 손깨가 있다. 그럼 어느 걸 더 우선할까요? 손깨를 더 중시한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왜? 장녀니까. 여기는 장남이니까. 기운이 바뀌는 때니까. 전달되죠? 이 얘기입니다. 우리 또 우리 조남선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아, 이걸 딱 알아차리는 스티커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한번 웃고 지나가자고 하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네 개의 정괴라고 하는 거는 건곤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태극기에서도 건곤감리를 그러니까 정괴를 쓰는 거죠. 태극기에 괴를 쓰는데 반괴를 쓰겠어, 정괴를 쓰겠어. 당연히 정괴를 써야겠죠. 올바를 정자, 그죠? 그래서 정괴로서 사방 동서남북의 정이 올바른 위치에 거하였으니 이게 바로 건곤감리. 건곤감리는 반복 뒤집어도 역시 하나의 꾀다. 건꾀를 뒤집어도 똑같은 꾀잖아, 그지? 감꾀나 리꾀나, 그죠? 그래서 이 표현 건곤감리는 반복을 하였지만 단지 하나의 꾀다. 이 얘기는 뒤집어도 똑같은 꾀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반면에 두 개의 반꾀로서는 네 개의 모서리에 있는 부정지위에 배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부정지 올바른 측방, 정방이 아니라 측방을 뭐 동남쪽, 동북쪽 측방이라고 부정지위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런 데다 배치를 했으니 이건 이제 두 개의 반께 진깨와 손깨를 두 개를 가지고 뒤집으면 다른 꾀가 되고 사실은 네 개가 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두 개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두 개의 반깨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굳이 말한다면 진깨와 손깨를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이니 진깨를 뒤집으면 간깨가 되고 여기 나오네요. 진깨를 뒤집으면 간깨가 되고 손깨를 뒤집으면 택깨가 되는 거는 이거는 본래 진깨와 손깨 두 개의 꾀가 반 뒤집어져서 네 개의 꾀를 완성하는 거다. 만들어지는 거다. 이해되시죠? 뒤집으면 다른 꾀가 되는 거니까. 이거를 합쳐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늘은 제일 꼭대기에 위치를 하고 천위, 건꾀를 말하고 있습니다. 땅은 제일 아래에 위치를 하고 본꾀, 해는 동쪽에서 생겨나고 진꾀, 리꾀, 해는 동쪽에서 뜨는 거. 달은 서쪽에서 생겨나며 산진서북, 산진서북이라는 표현은 서북 쪽은 어때요? 여기 간꾀를 말하죠. 그래서 산은 서북 쪽을 진압한다, 누른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연못, 택깨는 동남쪽으로 흐르며 바람은 서남 쪽을 일으키고 뇌깨는 동북 쪽을 움직여서 자연스럽게 천지의 대조화, 천지의 대조화는요, 천지의 그 원칙이라고 할까요? 조화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천지의 대조화 더불어 딱 합친다. 아다리가 잘 들어맞는다. 선천도, 복귀도의 팔계는 대대 서로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하면 대가 맞잖아요. 그래서 대대에서 체를 세우는 이와 같으니 그 위치는 건깨는 1, 택깨는 8, 공깨는 8, 택깨 두 번째, 간깨 7, 리깨 3, 감깨 6, 이거 손깨 5. 각각 상대하여서 이걸 모두 합치면 구수가 되는 것이고, 요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서도
이 얘기는 뭐냐? 건태를 이제 숫자로 하면 건개가 1번, 택개가 2번, 이게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합치면 9가 되고 이거 뭐 9가 되거든. 이렇게 합치면 그죠?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1, 2, 3, 4, 5, 6, 7, 8이죠. 생겨난 순서가. 그런데 대리, 그러니까 점대칭으로 합쳐봐요. 점대칭으로. 그러면은 다 9가 됩니다. 숫자가. 그래서 이 하도지만 복귀8개가 돼도 9라는 숫자를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것이고 그 획은 획을 그린 거는 건께는 사실 용어는 엄밀히 말하면 이 부분은 어폐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왜냐? 이것도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요. 다른 데에서는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획이라고 하는 거는 자, 이건 잠깐 이 부분은 약간 어폐는 있는 얘기예요. 자, 다시 볼게요. 그 획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나 딱.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짝대기 하나고 짝대기 두 개죠. 하지만 획이라고 하니 이건 1획이고요. 이것도 1획입니다. 사실은. 획은. 도중에 끊어진 것 뿐이지 하나의 획입니다. 획. 2획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른 쪽 문장이나 다른 데서는 이거는 2획입니다. 이거 4획이 아니라 이것도 2획입니다. 이것도 2획, 2획. 이해되시죠? 엄밀히 말하면. 그런데 요 문장에서는 뻥튀기 했어. 이건 4획이라고. 이건 2획이라고.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문장하고 안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는 또 뭐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그래서 서선체시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건께는 3획, 곤께는 6획으로 본 거야. 그리고 택께는 당연히 4개, 5획, 간께는 5획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리께는 4획, 간께는 5획, 손께는 4획, 진께는 5획. 이것도 각각 상대. 그렇게 되면은 이것도 대가 맞아요. 이것도 재밌는 게 정말 아다리 기계 맞추게 맞춰놨어요. 자, 봅시다.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자, 왜 이렇게 잘 안 나와. 잠깐만요. 이거 너무 다 달았나 보다. 잠깐만요. 아이고. 자, 잘 보이죠? 건, 해, 리, 진, 손. 정말 웃기게도 획으로 보면은, 자, 이게 몇 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거 3획이죠. 3번이니까. 이건 몇 획이야? 하나, 둘, 셋, 넷, 4획으로 본 거야.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4획. 하나, 둘. 이건 하나, 넷, 5획. 이렇게 되겠죠. 이건 몇 획일까요? 4획. 이거는 5획. 이거는 5획. 이거는 6획이 되겠죠. 그죠? 그러고선 합쳐봐. 9가 되네? 합쳐봐. 9가 되네? 합쳐봐. 9. 9. 이야, 기가 막히다. 이렇게 아다리를 맞췄어. 그랬더니, 야, 이렇게 해도 9가 만들어지는겨. 이야, 이치가 있구나. 라고 새로운 눈으로 또 보인 거야. 자, 이 대목에서 이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너무 감탄하시는데.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한 거죠, 사실은. 짱구 엄청나게 굴린 거야. 사실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만 예전에 그런 원리들을 서로 어떻게 이해하려고 그거를 펼쳐나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그걸 펼치기 전까지 사람들이 많이 고민하고 한 그런 게 당연히 있었겠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고민 이거 발견할 때 희열을 느꼈을 거 아니야. 엄청나게. 예. 서장철 씨가 그랬을 거야. 그래서 당당히 썼을 거야. 야, 봐라. 세상의 이치가 다 여기 있구나. 아다리 기가 막혀 맞지 않냐? 자, 생겨난 순서로 보나. 생겨난 순서. 아까 뭐래? 1, 2, 3, 4, 5, 6, 7, 8, 9. 아래. 7, 8. 생겨난 순서로 봐도 9가 되고 획으로 따져도 9가 되더라. 대단하지 않아? 그거 알아요? 그 사람 이름을 획순으로 뭐 숫자 따지고 하는 거. 그렇게 점치는 것도 있거든. 획으로 따지는 거. 이것도 그렇게 본 거야. 이런 데서 연우가 된 거야, 사실은. 아, 참 얼마나 짱구를 굴리고 아다를 굴렸을까. 그리고 이걸 발견했을 때 희열은 엄청났을 거야. 내 생각에. 물론 서술책을 본 적은 없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 이어서 그래서 고쳐야 됩니다. 이게 손괴 요거 그래서 이제 순서상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각 상대가 되어서 합했더니 9가 되더라. 9라고 하는 거는 노양의 수다. 이건 이해되시죠? 그 노양, 태양수 왜 9가 되죠? 홀수 1, 3, 5를 합치면 9가 되잖아요. 생수에서. 그죠? 그래서 9가 노양지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9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건비상이다. 여건 이해되시죠? 예전에 많이 하도 할 때 했었잖아요. 이런 것이네. 건은 모든 걸 포함하거든. 건께는. 하늘은 모든 만물을 포함하듯이 덮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하늘과 땅이란 분리된 개념도 있고 두 가지 컨셉이 공존하는 겁니다. 하늘이라는 거는 하늘로서 모든 걸 포함한다는 컨셉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과 땅이란 대립. 예를 들어서 추나 추동이다. 원형이정이다 하면 봄이다. 그러면 사계절의 하나의 컨셉이 하나. 또 하나 봄, 여름, 가을 포함해서 다 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컨셉이 가능하거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건괴라는 건 모든 거를 그래서 건괴는 무소불포라는 표현을 쓴 거야. 모든 걸 포함할 수가 있으니 모든 그 조화가 은연중에 존건. 그래서 건괴를 존엄하게 높이는 거야. 우리 존엄이라고 그래. 존엄화. 한다는 뜻을 가히 볼 수가. 이래서 건괴가 중요한 거야. 이래서 양을 높여야 되는 거야. 이래서 그 존엄한 걸 다 지켜줘야 되는 거야. 왜? 따져보니까 다 구로 나오잖아. 구는 태양수잖아. 그래서 태양이 중요한 거야.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하실 말씀. 자, 그래서 요거 그냥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요 앞에 그 평만조를 한번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여기서 뭐, 요 부분도 보면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이거는 넘어가고, 그냥, 마지막 부분, 제일 마지막 부분, 요것만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냐면은 56쪽, 단행본 56쪽 제일 아래쪽.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한 번 읽어봐 주시죠.
이와 같이 어. 복희 8궤도의 위치나 획수로 보나 대대되는 것을 합하면 모두 9가 되니 네, 잠깐만요. 아까 위치는 뭐죠? 생겨난 순서였죠. 1, 2, 3, 4. 네, 획수는 아까 그 획으로 따진 거. 네.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러나 계속하시죠. 대대되는 것을 합하면 모두 9가 되니 9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 없다. 음, 9는 모든 수를 소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수를인데. 수를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음, 9는 노양지수, 즉 태양지수의 지수로. 태양지수로 음, 건계를 의미하므로 음, 복희 8궤도는 태양을 의미한다. 따라서 천지자연이 조화해서 건을 존중하는 의미를 여기에서도 볼 수 있다. 그래도 64기에서도 건기를 제일 중시하거든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하늘부터 시작이니까 제일 중요할 수밖에 없죠. 1번으로 나올 거예요. 건계가 64기에서 그럴 수밖에 없죠.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 중에 뭐 혹시 하실 말씀이나 질문, 뭐 기타 등등. 입니다. 너무 피곤하셔서. 자, 그러면은 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그 토요일 날그 4시 50분까지 그 네, 전에 알겠습니다. 도착하세요. 네네네. 네, 와서 그리고, 도와주면 고맙지 뭐. 그리고 이제 발제자는 이제 그 적어도 금요일 날 자정까지는 발제문을 음, 한 뭐 너무 한 세네 장 정도 이내로 해서 잘 많이 하지 너무 갖고 하여튼 뭐 분량은 본인에 따라 다른 건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 전부 이제 다른 분들이 저도 토요일 날은 읽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중간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 별 말씀을. 질문이 좀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발표할 분량이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좀 적어 주셔야 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지금 어차피 말로 설명드릴 때 약간 설명드리면 제 의도는 뭐냐면 그거를 이제 예를 들면 뭐 하도 뭐 각각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은 정리 분량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뭐 분량은 좀 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양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 근데 본인의 의지에 따라 다른 건데 네. 다만 발제하는 것은